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정신 승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한국이 탈일본을 해내자 황당한 논리를 펼친 건데요. 얼마 전 일본에서는 전 세계가 탈한국을 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한국의 무역 구조는 소재,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형태라며 외국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한국이 2년 전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 세계의 투자액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탈한국 현상은 일본뿐만이 아니며 미국과 EU도 가세해 한국 투자를 20%, 30%씩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매체는 한국이 소리 높여 탈일본을 외쳐왔지만 일본 의존 구도는 결국 변하지 않았고 그 반동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외면하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해당 보도를 살펴보면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인데요. 해당 기사의 댓글들도 재미있는 일본의 반응들이 넘쳐납니다. 일본 제품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이 많지만 한국 제품은 없어져도 아무도 곤란하지 않다. 일본의 소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간 세계에서 한국산이 팔렸던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자 해외로부터 투자도 줄어든 것이다.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어서 재미는 있는데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탈한국, 탈일본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퇴출당한 유니클로는 유럽에서도 퇴출당하게 생겼습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소수민족을 노동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니클로를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메디아파르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검찰은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한 일본 유니클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에 마련한 수용시설에 1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가둬놓고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니클로에서 이곳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강제 노동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의 당사자인 미국도 아닌 프랑스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유럽에서 유니클로의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권을 대하는 행동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권 탄압은 그동안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대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일본은 이러한 만행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가 실제로는 노동력 착취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에 대해 외국을 거점으로 하는 인신매매업자와 국내 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계속 악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조작의 끝을 보여줍니다. 미쓰비시가 35년 이상 조직적으로 철도 차량용 공조장치에 대한 제품 검사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건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실시한 나가사키 제작소 검사 공정에서 공조장치 검사 부정이 적발됐고 공기 압축기에서도 검사 부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도 차량에 탑재되는 공조장치는 냉난방 에너지 절약 등을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미쓰비시는 검사를 생략하거나 지정된 방법과는 다르게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작의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검사 부정이 의심된 사례는 지난 1985년부터 납품된 84,600대의 공조장치와 지난 15년 동안 납품된 1,500대의 공기압축기입니다. 조작의 규모를 보았을 때 몇 차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조작을 위해 미쓰비시는 가공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전용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사 날짜와 제품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격값을 웃도는 수치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납품받는 고객이 합격값을 의심하지 않도록 제품마다 각각 다른 수치가 나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스기야마 미쓰비시 사장도 조직적인 부정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조작도 조작이지만 이 같은 행태가 무려 35년 동안이나 관계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곧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에서도 탈일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동들로 인해 미국 유력 언론들이 단체로 항의에 나선 것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최근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언론 10곳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취재 제안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관중에 대한 취재를 금지하고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외출 규제를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GPS로 기자 행적을 추적하는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관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들도 방역 대상이니 취재 제안을 할 수 있고 GPS로 동선 추적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 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마저 도쿄올림픽에서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취재를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도쿄의 처참한 방역 실태나 올림픽 관련 부실이 해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언론을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2,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만 감축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주한미국 감축을 한국과의 외교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얼마 전 주한미군 특전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오토 릴러 육군 준장에서 마이클 마틴 공군 소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는데요. 주한미군 특전사는 한국에 있는 모든 특수부대 요원들에 대한 작전,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데 북한 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투입하는 특수부대입니다. 미군은 특전사령부에 무게를 실으며 한반도 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최근 임기를 마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근무한 것이 크나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대한민국, 미국, 유엔사 회원국 군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대신한다. 대한민국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고 39년 군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고의 근무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탈한국을 하고 있다는 일본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일본에는 탈스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127석 중 3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를 간판으로 총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민당이 확보한 의석은 도쿄도 의회 선거 사상 역대 2번째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도 관중이 있는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스가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 교체론설이 나오는 등 탈스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진적인 IT 시스템도 아니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도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앞으로도 본인들의 바람처럼 정신 승리를 하면서 계속 망상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자연스럽게 일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